9월 24일 이제 내일 구정이네요. 구정이면은 진짜 이제 한 살씩 더 먹는 날인데 그죠? 무슨 계획들 세우셨나요? 저희는 오늘 남편이 출근을 했거든요. 출근을 해서 오후에 퇴근하면 저랑 만나서 남편 머리도 깎고 저는 이제 흰머리 이렇게 솟아 나온 흰머리 염색을 좀 하고 그리고 아들이 부산 사니까 아들한테 내려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일어나서 가스레인지 닦고 주방 청소 좀 하고 뭐 이것저것. 근데 얘가 안 떨어지려고 해갖고 이번에는 부산에 얘를 데리고 가려고요. 며칠이 뭐 그래도 3박 4일 정도 있을 거니까 애를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데리고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인사하려고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꾸 따라와가지고 떨어뜨려 놓기가 좀 못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앉아 있습니다. 할 얘기는 제 아들, 우리 아들이 5살 때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아들을 키웠는데 제 아들이 벌써 내일 이제 구정이 지나면 30살이 돼요. 30살. 91년생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어릴 때부터 제가 키우면서 사실은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바깥일로 많이 바쁠 때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고 쫄쫄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이제 제 아들을 키울 때 이야기를 가끔씩 할 거예요. 근데 걔도 고생을 많이 했고 저 또한 이제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 말로는 엄마가 32살 때부터 나를 키웠는데 자기가 이제 30살 되다 보니까 엄마도 그때 되게 어렸네 이러더라고. 이제 조금씩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30살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해요. 5월 9일 날. 나 너무 멀리 삼천포에 사는데 아가씨가 삼천포 아가씨예요. 삼천포에 사니까 쫄쫄이 여러분들 보고 밥 먹으러 오라 소리는 못 하겠고 아무튼 결혼식을 날을 잡고 이제 청첩장 만들고 있고 어제는 이제 버스 대절을 했어요. 멀리 사니까 이제 안산에서 가는 버스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버스 대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여자친구가 삼천포 아가씨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직장 때문에 인천으로 올라와 있을 때 원룸을 얻어서 혼자 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걔 혼자 있는 거 안쓰러워서 잠깐 들여다보고 올게 하고 간 게 지금 한 5년째 지금 집을 안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더니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좀 살다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어릴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 애들한테도 어른이 되면 어른으로서의 어떤 구실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어른 하면서 생각난 게 이제 우리 아들한테 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담임 선생님 여자분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주말에도 일을 했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안산에서 조금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이나 뭐 아니면 장애 가정 이렇게 사회적인 남들이 봤을 때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에 저희가 살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거 알죠. 근데 구정이 지나고 애들 개학을 앞둔 개학을 앞둔 날이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학교에 이제 지키는 그 선생님, 관리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이 엄마냐고 빨리 학교로 와보라고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뛰어갔었죠. 그러니까 구정 지나고 개학을 앞두서니까 그때는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막 유니폼만 입고 뛰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학교 방학이 끝나고 나면 뭐 교육감들 시찰 뭐 이런 것도 오잖아요. 학교 관계자들
교육 관계자들이 와서 시찰하고 그걸 준비해서 이제 학교에서 환경을 이렇게 새롭게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담벼락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나 봐요, 그날. 근데 페인트 칠을 그 전날 하고 페인트를 밑에다 다 놔두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이제 우리 애가 어릴 때 지나던 친구들이 다 지금도 지나지만 그 친구들이 다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뭐 결코 삶이 허락하지 않은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막 그 근처에서 놀다가 학교로 갔나 봐요. 갔더니 페인트통에 있으니까 얘들이 이제 막 페인트로 가지고 이제 담벼락에다가 세상에나 막 그림을 그리고 했나 봐, 신나게. 그러다가 이제 관리 선생님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막 그림을 막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려놓고 도망갔는데 애들이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애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강동인 바보, 강동인이 절대 안 함. 또 예를 들면 친구 이름 철수면 철수가 했어. 뭐 철수 바보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걸리죠. 그래서 갔더니 그 관리 선생님이 좋으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제 이거 빨리 닦으시라고. 근데 페인트로 칠했는데 금방 칠해 놓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 철물점 가서 철수쌤이 갖고 오고, 다른 애 엄마, 뭐 어떤 애는 또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도 있고 하니까 연락 안 되는 분도 있고, 애가 한 4명 정도가 그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그 어머니도 저랑 사정이 비슷했던 것 같아. 근데 몸도 아프시고 둘이서 고무장갑을 끼고 그걸 지우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아빠가 있다면 불렀겠죠. 잠깐 전화 좀 받고요. 여보. 다 잤나? 다 잤어? 아까 다 자고 가스레인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예언이하고 비빔국수 해먹고. 뭐 먹었어요? 비빔국수. 김치 비빔국수 해먹고. 이거 유튜브 찍으려고 작은 방에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작은 방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전화 왔네. 메이도 안 나갈래 갖고 메이도 안고 있다 지금. 그러나? 예원이 뭐하고? 예원이는 지금 지방 청소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사진 찍을까 좋아하더라고. 찍으세요. 이래가지고 찍었어. 그랬구나. 옷 정리하고 내가 아침부터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일하니까 지도 일어나서 하네. 그래, 잘했다. 너 당연히 좀 이따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나가려고 그래. 그래, 알았어. 나중에 잘하고. 봐. 그래, 내가 그럼 바로 갈게요, 그러면은. 여보. 졸사들한테 새해 인사해. 인사 받으세요. 졸사들한테? 쫄쫄이들. 이게 그냥 음성으로 해도 되나? 우리 졸서와 우리 졸서맘을 사랑해주시는 쫄쫄이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되게 식상하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봬요. 원래 식상한 사람이네. 진지? 나중에 봬요. 이따 봐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그걸 지웠다 해도 흔적이 좀 남죠. 그랬더니 이제 그 관리 선생님이 계약하고 나면 아마도 얘가 처벌을 받을 거라고 각오하셔야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아니나 달라 선생님이 이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선생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예쁘장한 여자 선생님인데 한참 이제 그 환경 미화를 해놨는데 애들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돈이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래서 제가 돈이 얼마짜리건 간에
저희가 지우기도 했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방학 때 누가 애들을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학교로 오라고 했냐고. 왜 애들이 학교 와서 놀게끔 만드냐. 꼭 한부모 가정이 문제라는 식으로. 근데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저 젊은 사람 교육자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지? 나중에는 하도 듣다가 화가 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선생님 정말 죄송하고 정말 잘못했는데 저는 근데 우리 애들이 되게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밑에 페인트가 있는데 그걸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애들 아니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때 어이없어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애는 반성문을 쓰고 그 선생님 밑에서 어떤 편견을 받고 공부를 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른이 생각나요. 그분은 어딘가에서 지금도 교편을 잡고 있겠죠. 나이로 치면은 뭐 벌써 한 40이 다 돼가겠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두 번째는 이제 제 아들이 유학을 갔다 와서 유학이라고 할 것도 없이 태권도 때문에 중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한참 오토바이를 타고 속을 썩이 될 때, 그때 어느 날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밤새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퉁퉁 부어서 병원에 가니까 발목이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목 부러진 걸 이제 수술을 하고 입원실이 없어서 2인용 입원실로 갔는데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 회진 돌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아는 태권도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보더니 저한테 저 새끼 축구하다 부러진 거 아니라고, 오토바이 타다 부러졌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애한테 확인도 대놓고 아픈 애한테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좀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친구들 와가지고 막 밖에 막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이렇게 기부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병실에 앉아갖고 이제 너무 눈물이 나서 훌쩍훌쩍 하는데 옆에 병상에 입원하신 분이 아들이 수술을 했나 봐요 이러는데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네 하면서 이제 누구라도 붙잡고 막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얘기를 했죠. 제가 애를 이렇게 혼자 키우는데 아무래도 오토바이 타다가 그런 것 같은데 지는 축구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는 척 하시지 말고 한참 걸을 때라고. 그래서 어머니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하고 제 얘기를 한 2시간 가까이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다음날부터 우리 아들한테 친근감 있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 엄마 속 썩이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오시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서 불고기도 사주고 너 내 의동생 하라고 너 너무 잘생겼네 이러면서 자기 번호까지 가르쳐주고. 그러고는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상무에 계셨던가 봐요. 박병호 선수라고 아시죠? 야구선수, 엄청 유명한 야구선수. 박병호 선수랑 같은 병실에 우리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우리 아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도 소개시키면서 엄마 내가 이뻐하는 동생이라고 의동생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 우리 아들은 야구에 관심도 없었고 박병호 선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그 이후로 꾸준히 이제 제가 연락을 가끔 했었지만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선수가 우리 아들한테 한 얘기가 너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고 너가 나중에 크면 분명히 이 때를 기억하고 마음이 아플 거다. 엄마 있을 때 잘해드리라고. 니네 엄마 니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 박병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 분으로 기억에 남아있어. 결혼식 할 때도 마음으로 많이 응원을 했었고, 늘 박병호 선수 얘기 나오면 늘 마음으로 응원을 많이 합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하시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면 안 되고 그렇겠지만, 뭐 어디선가 강동인이라는 아이가 그때 오토바이 타다가 다리 부러져 가지고 같이 입원을 했던 강동인이라는 아이가 박병호 선수를 많이 응원한다고 그때 주신 사인 배트, 야구공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최근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나는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과연 어떤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좋지 않은 어른으로 남아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른의 기준은 뭘까?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다녀올 때쯤이면 저는 그때부터 어른의 노릇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스스로 마음의 밭을 가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분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조금 인성을 기르고 대학을 나온 나이쯤 되면 어느 정도 내가 누군가 어린 애들한테 어떤 모범이나 모범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으로서 남아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 선생님은 우리 애 이름도 기억 못할걸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상처를 줬는지도 기억 못할걸요. 근데 저희는, 제 아들이랑 저는 그게 상처로 남아있고 참 그런 선생님도 있더라 하면서 우리끼리 얘기하곤 하죠. 오늘 이야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부산을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기에 인사를 드리고, 명절은 세월호 유가족한테는 굉장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저는 적어도 저는 이것저것 막 찾아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집중을 하려고. 특히 주부는 뭐 가사 일이 집중이죠. 하다 보면 시간도 가고 또 어디든지 가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울하고 힘든 일이 계신 분들도 그냥 움직이세요. 일단 문 밖을 나가셔서 좋은 공기를 맡으시고 또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결코 지금 있는 상황이 이 불행이 혼자만 온 게 아닐걸요. 불행을 살짝 들춰보면 그 안에 행복이라는 놈이 있을 거예요. 살짝 끄집어내서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 올릴 때까지 안녕. 메이 얌전하죠? 메이 안녕. 쫄쫄이님 안녕. 우리 가자.